안녕하세요. 업비트코인의 이프로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갠슬러의 해임이죠. 트럼프가 계속 언급하는 규제도 한몫합니다. 즉, 암호화폐 규제파 SEC와 대비되는 친암호화폐적 발언을 해서 논란이 대두되죠. 미국 국민들과 암호화폐 업계 및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이든과 갠슬러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카톡방에서는 리플에 대한 최신 뉴스와 동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리플 코인이죠. 어제자로 가격이 많이 회복을 하다가 다시 660원 지지대를 내려가며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하락세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해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솔라나 ETF 출시 가능성은 올라간다고 하죠. 솔라나가 된다고 하면 리플의 ETF는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미국 판사가 SEC 바이낸스 소송을 일부 기각했던 리플의 소송에 있어서 작년 판결을 인용해서 바이낸스가 소송 일부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SEC와의 소송에서 바이낸스 판례를 인용했다고 하고 바이낸스의 기각을 판결했다는 기사죠. 자세한 내용을 보실까요? 바이낸스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칙 제정을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했고, 코인베이스에서 설명을 했듯이 규칙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SEC가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억제를 하려고 하는 즉 규제죠.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으며 BNB의 2차 판매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 일부를 기각했어요. 이 잭슨 판사가 SEC의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업계 법률 전문가들은 2차 판매 혐의 기각을 환영을 하며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례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찰은 리플의 판매 유형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법원의 요약이고 판결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임을 말하죠. 그리고 S1 리플의 설에서 밝혔는데 리플은 뉴욕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일부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경우에만 증권으로 간주했다고 해요. 바이낸스와 SEC는 지난해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 자오를 기소를 했으며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자오펑이 자본을 창펑 자오가 소유한 별도의 투자 펀드로 유출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리플 차트가 이렇게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방 판사가 바이낸스에서 소송을 기각을 했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3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승소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리플 쪽은 합의에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혐의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 이런 대장주들이 함께 상승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마운트 국수발로 인해서 가격 하방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차 구간이 많은 구간이 제가 저번에 말했던 적절한 매수 시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먼저 보실까요? 암호화폐 분석가 리플 투자자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실수다. 코인덱스 리플 향후 5주 동안 20%가 급등을 했으며 장밋빛 전망이라고 했어요. 리플 투자 상품의 자금 유입세가 자꾸 유입된다고 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일 기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3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으며 이는 6월 초부터 총 320만 달러, 연초부터는 1,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유투데이는 리플 투자 상품에 대한 유입이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고 하죠. 이러한 흐름은 리플의 ETF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TF는 리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투자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규제와 문제 그리고 시장 조건이 관건이긴 하지만 ETP를 통한 리플에 대한 관심 증가는 ETF에 대한 수요를 시사한다고 평가했어요. SEC가 리플에 대한 벌금액을 20억 달러에서 1억 260만 달러로 내라고 줄였었죠. 하지만 SEC와 그 측에서 리플 대표 갈링하우스는 거절을 합니다. 1,000만 달러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협의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리플 대표의 그런 모습에 인해서 SEC는 위법 기업 제재를 위해 민사처벌법에 따라서 벌금을 책정했다고 하나 신뢰를 잃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금융은행 시스템 리플 구현을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 라고 하죠. 리플의 신봉자라고 알려진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킹 캐런은 리플의 장기적 강세를 과감하게 낙관했어요.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킹 캐런은 리플이 금융 뱅킹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놓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리플이 금융 뱅킹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상승세와 함께 큰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처럼 킹캐런의 강세 낙관론은 리플이 금융기관의 해외 결제 시스템에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리플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 여러 곳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리플의 계획과 글로벌 은행과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방대한 메시지 네트워크인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리플은 올해 초 생태계의 성과를 발표하며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 리플이 채택될 수 있다는 잠재력 또한 강조를 했어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리플이 미국 내 해외 결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을 앞서 전한 바 있어요. 킹캐런은 이에 맞춰 리플이 장기간 강세를 기록하든 몇 년 뒤 강세를 기록하든 지금 당장 저가 매수에 나선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단기 흐름을 보았을 때는 가격 통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는 리플이 삼각 패턴에서 행보 구간 내 가격 통합이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매수 압박과 매도 압박 간 균형, 전반적인 추세 방향을 볼 때 불확실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격 통합 구간은 5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부분에서 탄탄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0.47달러 정도로 하단 경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는 0.47달러 이내로 내려가는 가격 흐름의 추진에 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크립토 포테이트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강세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상극형 패턴의 상단으로 향하는 약한 강세의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또 있죠. 바이낸스가 미 법원 SEC 소송 일부 기각은 업계의 승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SEC의 소송 일부를 기각한 것은 가상자산업계의 승리라고 바이낸스가 전했죠.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 BNB, BUSD는 증권이 아니며 BNB 판매 역시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지난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했으며, 이에 따라 자오창풍 창립자 CEO가 자리에서 물러나도 전해졌죠. 이어가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법원에서 에이미 보먼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의 소송에서 SEC 대부분의 주장을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해줬다고 하죠. 우측은 판결 내용입니다. 보시면 판사는 증권 규제 기관의 주장에 따라 바이낸스 CEO는 통제 인물로 작용을 했으며 바이낸스가 거래소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으며, 그러나 SEC에게는 완벽한 성공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잭슨 판사는 BNB 부수 시장 판매와 바이낸스, BUSD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판매와 관련된 주장을 기각하기로 했죠. 게다가 스캇 요한슨이라는 한 사람이 트위터에 언급을 합니다. 이런 SEC가 바이낸스와의 구도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했다라는 언급이죠. 이 내용에 따르면 잭슨 판사는 7월 9일 법정 청문회를 예정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는 2023년 6월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의 판매를 제공하고 미국 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이낸스와 시즌은 약 3개월 후에도 SEC 소송에 기각하도록 청구했으며, SE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죠. 바이낸스에게 막대한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즌은 현재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4개월의 징역 선고를 받고 있죠. 이 소송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남아있으며 2억 명 이상의 사용자와 관리자산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7월에 리플의 강세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시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락장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날 리플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트레이더 사이에서도 새로운 관심과 낙관론을 나타내고 있어요. 리플의 최근 거래량 급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빠른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과 개인이 이런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알려진 리플은 여전히 국경 간 결제와 기타 금융 서비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을 겁니다. 리플의 상승 전망을 크립토 포테이터에서 보여드렸죠. 또 상승 전망을 한 유명한 암호화폐 업계 그 디펜더 또한 이런 발언을 합니다. 2017년과 2021년에 오르는 불리시 상승 차트를 보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말하는 이그레그 크립토에서 2016, 17년에 해머 캔들이 두 번 만들어지게 되면서 코인 시장에 강세장의 불리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적인 2017년도에도 1700%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으며,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도 3개월간 차트 내에서
바로 0.55달러에서 0.58달러 선에서 마감만 한다면 때 해머 캔들을 완성시키면서 또다시 1700% 이상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역사적인 데이터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곧 7월 달에는 폭발적인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보시고 데이터를 보시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어제 7월 3일 660원 선 이하에서 일자 매집 물량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겐슬러가 해임을 당한 후 폭등하게 되면서 그때는 늦습니다. 상승이 오기 전 매집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투자를 항상 응원드리면서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전한 매수 매도 진입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입장해 주신 후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퍼센트 무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어떻게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면서 비중 관리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옆에서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너무 규제만 하기보단 친암호화폐 정책을 잘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리플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대상승전 매수에 성공하셔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